여자가 지뢰밭 넘어서 목숨 걸고 왔다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되지도 않을 연기를 하고 있어. 질질 짜봤자 소용없어. 여기선 그딴 수법 안 통해. 국정원 신문실에서 조사관이 여성을 거칠게 추궁합니다. 그녀는 평양 기쁨조로 예비 발탁된 20살의 만수대 예술단 최고의 무용수 강춘희. 살고 싶으면 순순히 말 듣고 이리 따라오라오. 북한 대저가 그녀의 방문을 잠그고 다가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총살당한 후 어린 동생도 굶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지뢰밭을 뚫고 철조망을 넘습니다. 폭발음이 울리고 철조망에 온몸이 찢겼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진 그녀를 발견한 대한민국 군인 박진우. 살아있습니다. 숨쉬고 있어요. 들 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기다린 건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너희 탈북자들은 다 똑같아. 간첩인 주제에 불쌍한 척하는 데는 선수들이지. 모두가 그녀를 간첩으로 의심했습니다. 춘희 씨,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절대 사랑해선 안 되는 두 사람의 운명. 이 둘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북한 20살 무용수 여성의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단.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 서는 무용수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예술가들만 들어올 수 있는 북한의 자부심과 같은 곳이었죠. 20살 춘희는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어요. 그녀의 춤은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부드러웠어요. 손끝 하나, 발끝 하나에 담긴 우아함은 보는 이들의 숨을 먹게 했죠. 무대 위에서 춘희가 몸을 움직이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춘희는 기쁨조 예비 멤버로 선발되었어요.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춤출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었죠. 하지만 춘희의 과거는 아프고 슬펐어요. 아버지는 예술인이었어요.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만들던 따뜻한 사람이었죠. 어린 춘희를 무릎에 앉히고 피아노를 쳐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버지의 음악은 늘 따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만든 노래가 문제가 되었어요. 불온한 노래를 만들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한밤중에 끌려갔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죠. 아버지는 끌려가시면서도 춘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춘희는 그때 겨우 12살이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도 피아노 소리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동생 춘하는 더 어렸어요. 아버지가 끌려간 후 배급이 끊겼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죠. 어린 춘하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볼이 꺼지고 눈만 커져갔죠. 춘희가 아무리 자신의 밥을 나눠줘도 소용없었어요. 춘하의 작은 손이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언니 배고파? 그게 춘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영양실조로 동생은 눈을 감았죠. 9살이었어요. 꽃처럼 예쁜 아이였어요. 춘희는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죠. 동생의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이 사라지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날 이후 춘희는 이를 악물고 살아남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동생 몫까지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춘희는 혼자가 되었어요. 예술단에 들어간 건 살기 위해서였어요. 춤을 추면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했어요. 슬퍼도 아름다운 춤을 춰야 했죠. 무대 위에서만큼은 고통을 잊을 수 있었어요. 춤을 출 때만 자유로웠어요.
몸이 음악에 맡겨지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게 춘희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게 춘희의 삶이었어요. 김일성 생일이 다가왔어요.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대규모 연회가 열렸죠. 북한 전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붉은 융단 위로 권력자들이 걸어 들어왔죠. 장군들의 가슴에는 훈장이 빛났고 높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호화로운 음식 냄새가 진동했죠. 춘희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오늘의 공연은 선녀와 나무꾼이었어요. 춘희가 선녀 역할을 맡았죠. 하늘하늘한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은빛 장식을 달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정말 선녀 같았어요. 동료들이 춘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춘희가 무대 위로 올라갔죠. 눈부신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모든 시선이 춘희에게 쏠렸어요. 춘희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팔을 펼치고 몸을 돌리고 발끝으로 가볍게 뛰었죠. 마치 진짜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죠. 박수 소리가 극장을 울렸어요. 그때였어요. 객석 맨 앞줄에 앉은 한 남자가 춘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북한 인민군 대좌 김철성이었죠. 45살의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로 춘희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어요. 그 눈빛이 춘희의 몸을 훑는 것 같았죠. 혀로 입술을 함는 모습이 섬뜩했어요. 춘희도 그 시선을 느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독수리가 토끼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춤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끝까지 아름답게 춰야 했으니까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어요. 공연이 끝났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죠. 춘희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 뒤로 물러났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밤은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연회가 끝난 후 한 군인이 춘희를 불렀어요.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군인이었죠. 리춘희 동무. 김철성 대자 동지께서 부르십니다. 개인 지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춘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개인 지도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좋은 예감은 아니었죠.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대좌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죠. 춘희는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어요. 춘희는 떨리는 다리로 김철성의 숙소로 향했어요. 복도는 길고 어두웠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문 앞에 도착했어요. 잠시 멈칫했죠.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들어와.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붉은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묘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죠. 술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김철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의 눈빛이 춘희를 훑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어요. 춘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어요. 앉아. 춘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죠. 땀이 손바닥을 적셨어요. 오늘 춤 아주 좋았어. 김철성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느껴졌죠. 감사합니다, 대자 동지. 춘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김철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춘희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죠. 그의 그림자가 춘희를 덮었어요. 춘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죠. 내일부터 내 전속 무용수가 되어라. 춘희의 숨이 멎었어요. 나만을 위해 춤춰라.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돼. 김철성의 손이 춘희의 턱을 잡았어요. 강제로 얼굴을 들게 했죠. 그의 눈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춘희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싫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춘희도 자신이 그 말을 했다는 게 놀라웠죠. 김철성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춘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김철성의 손이 춘희의 손목을 세게 잡았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힘이었죠. 춘희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거부하면 너희 친척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 춘희의 눈이 커졌어요.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죠. 수용소. 그 말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제발. 김철성이 춘희를 끌어당겼어요. 그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죠. 썩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역겨웠어요. 춘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그 순간 춘희의 몸이 움직였어요. 손톱이 김철성의 얼굴을 핥히었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김철성이 얼굴을 감싸쥐었죠.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어요. 인연이. 춘희는 그 틈을 타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박차고 나와 복도를 뛰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기숙사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온몸이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어떻게. 춘희는 무릎을 껴안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여기 남으면 죽는다. 새벽 2시. 춘희는 짐을 챙겼어요. 예술단 활동하면서 몰래 모아둔 돈을 꺼냈죠. 적은 돈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옷 몇 벌과 돈을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과거에 동료가 알려준 브로커 연락처가 있었어요.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누구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탈북하고 싶어요. 오늘 밤 바로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떠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얼마요? 브로커가 금액을 말했어요. 춘희가 가진 돈의 2배였죠. 그만큼 없어요. 그럼 위험한 코스밖에 안 돼요. 지뢰밭을 지나야 해요. 춘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상관없어요. 뭐라고요? 어차피 여기 남아도 죽을 거예요. 가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요. 새벽 4시에 기차역 뒤편으로 와요. 전화가 끊어졌죠. 춘희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기쁜 기억은 없었어요. 아픔만 가득했죠. 작은 침대, 낡은 책상, 창문 밖의 어두운 하늘. 모든 게 낯설지 않았지만 정든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돌아올 생각도 없었죠. 안녕. 작은 인사를 남기고 춘희는 문을 열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옥 같은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3일 동안 숨어서 이동했죠.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몸은 지쳐갔지만 춘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철성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더 빨리 걸었어요. 그 남자의 손길이 생각날 때마다 치가 떨렸죠.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강은 얼어붙어 있었죠. 하얀 얼음이 달빛에 빛났어요. 아름다웠지만 춘희는 무서웠어요. 저걸 건너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춘희는 첫 발을 내디뎠어요. 얼음이 삐걱거렸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 발, 또 한 발.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춘희는 비명을 삼키고 더 빨리 움직였죠. 간신히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다리가 풀려서 눈 위에 쓰러졌죠. 온몸이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살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죠.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어요. 산길을 따라 국경지대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죠. 지뢰밭. 경고 표지판이 달빛에 흐릿하게 보였어요. 해골 그림과 함께 위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춘희의 다리가 떨렸어요. 여기를 지나야 해요?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을 알려줄게요. 천천히 조심히 따라와요. 춘희는 브로커의 뒤를 따랐어요. 한 발 한 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발밑에 흙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발밑에서 금속 소리가 났죠. 찰칵. 춘희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눈앞이 하얘졌죠. 움직이지 마요.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천천히 다가와 춘희의 발밑을 살폈죠. 괜찮아요. 빈탄피예요. 춘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영원처럼 긴 시간이 지났죠. 마침내 지뢰밭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철조망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높고 촘촘한 철조망이었죠. 날카로운 가시가 달빛에 번쩍였어요. 저기 구멍이 있어요. 기어서 빠져나가요. 브로커가 가리킨 곳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춘희는 몸을 구겨 넣었죠. 가시가 옷을 찢었어요. 살을 파고들었죠.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불빛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북한군이었어요. 추격조가 쫓아오고 있었죠. 개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춘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온몸에 힘을 주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가시가 뺨을 긁었죠. 피가 눈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반쯤 빠져나온 순간 밝은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움직이지 마. 총구가 보였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북한군이 아니었어요. 불빛 뒤로 젊은 군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군복이 달랐어요. 북한군 군복이 아니었어요. 23살의 그는 철조망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죠. 춘희는 온 힘을 다해 말했어요. 쏘지 마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저 살고 싶어요. 진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총을 내렸죠. 무전기를 들었어요. GOP 3소대 월경자 발견. 여성 1명 부상자입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철조망에 걸린 춘희를 빼내기 시작했죠. 가시에 찔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춘희의 몸이 자유로워졌어요. 진우가 자신의 손수건을 꺼냈어요. 춘희의 피 흐르는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줬죠.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어요. 춘희는 그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긴 남쪽 맞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그 한마디에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았어요. 드디어 살았어요. 지옥 같은 밤이 끝났어요. 춘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진우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죠. 하지만 이번 어둠은 무섭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진우의 손수건에서 나는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처음으로 춘희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켜지는 기분이었어요. 춘희가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죠. 하얀 천장이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누렇게 바랜 천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디선가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죠. 난방이 되고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쑤셨어요.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철조망에 긁힌 상처들이었어요. 다리에도 크고 작은 상처가 있었죠. 여기가 어디지? 춘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작은 방이었죠. 군용 간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녹색 군용 담요가 덮여 있었죠. 창문 밖으로 군인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총을 맨 군인들이었죠. 하지만 북한 군인과는 달라 보였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젊은 군인이 들어왔죠. 손에 따뜻한 물이 담긴 컵과 담요를 들고 있었어요.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 군인이었어요. 박진우였죠.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깨어나셨네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춘희 옆에 물컵을 내려놓았죠.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드세요. 춘희는 진우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북한에서 배운 대로였죠. 남한 군인은 적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배웠어요. 왜 잘해줘요? 춘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우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죠.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이유 없어요. 춘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 데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어요. 춘희는 혼란스러웠죠. 진우가 담요를 춘희에게 덮어줬어요. 따뜻했죠. 춘희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른 군인들이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여자 진짜 왔네. 신기하다. 예쁘네. 무용수였대. 춘희는 그 소리에 몸을 움츠렸어요.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죠. 진우가 문 쪽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 환자야. 군인들이 물러갔죠. 진우가 다시 춘희에게로 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호기심이에요. 그날 밤이었어요. 춘희는 악몽에 시달렸죠. 김철성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손이 다가왔죠. 썩은 술 냄새가 났어요. 도망치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손목을 잡았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힘이었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춘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온몸이 땀에 젖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군가가 춘희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꿈이에요, 꿈. 춘희가 눈을 떴어요. 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진우도 놀란 것 같았죠.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춘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가 따뜻한 차를 건넸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춘희는 차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차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진우가 춘희의 머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뭔가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떴죠. 잠깐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춘희의 머리카락에 뭔가 걸려 있었죠. 철조망 가시였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 머리카락 사이에 박혀 있었어요. 진우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죠.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가시를 빼냈어요. 춘희는 숨을 참았죠. 진우의 손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다 됐어요. 진우가 가시를 보여줬어요. 춘희의 얼굴이 빨개졌죠. 왜 이러는 걸까요? 저긴데요. 믿으면 안 되는데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진우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죠. 진우가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별 보이세요? 춘희도 창밖을 봤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이었어요. 하늘은 어디서나 똑같았죠. 앞으로는 무섭지 않을 거예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춘희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이 사람 진심일까요? 믿어도 되는 걸까요? 춘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검은색 차량이 초소 앞에 도착했죠. 춘희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진우가 춘희를 차까지 바래다 줬어요. 춘희는 불안한 눈으로 차를 바라봤죠.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합동조사센터예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치료받고 정착 도와주는 곳이에요. 춘희는 믿어도 되는지 몰랐어요. 또 다른 감옥은 아닐까요? 두려웠어요. 진우가 춘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죠. 괜찮을 거예요. 믿으세요. 차 문이 열렸어요. 춘희가 안으로 들어갔죠. 차가 출발했어요. 진우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춘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만나면 안 되는 걸까요? 진우가 준 손수건이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춘희는 그것을 꽉 쥐었죠. 합동조사센터에 도착했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높은 담벼락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담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죠. 감옥 같았어요. 북한에서 봤던 수용소 같았어요. 춘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춘희의 다리가 떨렸죠. 2명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딱딱했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복도를 지났죠.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여기저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춘희는 각 방에 누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자신처럼 탈북한 사람들이겠죠.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독방 같았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고 높았어요. 밖을 보기 어려웠죠. 벽은 회색이었어요. 아무런 장식도 없었어요. 직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식사 시간은 8시, 12시, 6시. 복도에서 뛰지 말고 다른 사람 방 들어가지 마세요. 규칙 어기면 불이익 있어요. 춘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사는 언제 시작돼요? 내일부터요. 준비하세요.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잠기는 소리가 들렸죠. 춘희는 혼자 남았어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북한의 기숙사보다 더 답답했어요. 적어도 그곳에는 동료들이 있었죠.
여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자유인가요? 춘희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춘희는 긴장한 채로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방은 차가웠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긴 책상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죠. 조사관 최 과장은 48살의 남자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안경 너머로 춘희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김주임은 45살의 여자였어요. 표정이 딱딱했어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죠. 춘희는 그들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무릎 위에 손을 모았어요. 이름? 최 과장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리춘이요. 나이? 20살이에요. 출신지? 평양이요. 직업?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였어요. 최 과장과 김주임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뭔가 의미 있는 눈빛이었어요. 만수대 예술단? 최 과장이 다시 물었어요. 기쁨조 예비 멤버? 두 사람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범인을 신문하는 것 같았죠. 춘희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탈북 경로를 자세히 말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춘희는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3일 동안 숨어서 이동한 것. 두만강을 건넌 것.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에 죽을 것 같았던 것. 지뢰밭을 지난 것. 발밑에서 금속 소리가 났을 때 심장이 멎을 것 같았던 것. 철조망을 넘은 것. 가시에 온몸이 찢긴 것. 모든 걸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브로커는 어떻게 연락했어요? 동료가 알려준 연락처였어요. 예전에 다른 사람이 탈북할 때 썼던 연락처라고 했어요. 그 브로커 생김새를 말해봐요. 자세히. 춘희는 브로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중년 남자였죠. 키가 작고 눈이 가늘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조사관들이 서로 눈짓을 했어요. 뭔가 수상했죠. 춘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최 과장이 말했어요. 그 브로커, 우리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김주임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제 잡힌 이중 스파이 아닌가? 춘희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중 스파이요? 무슨 말이에요? 최 과장이 춘희를 노려봤어요. 정말 탈북민이에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온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살고 싶어서. 최 과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춘희가 움찔했죠. 그 브로커가 북정보부 소속이라고. 춘희의 눈이 커졌어요. 머리가 하얘졌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믿지 않았죠. 그 후로 같은 질문이 수십 번 반복되었어요. 매일 조사실에 불려갔죠. 같은 질문, 또 같은 질문이었어요. 조사관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춘희는 지쳐갔죠. 기쁨조 예비 멤버가 그렇게 쉽게 탈출할 수 있어? 최 과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감시가 얼마나 심한데. 말이 안 돼. 정말이에요. 그날 밤 김철성 대자가. 또 그 핑계야? 김주임이 비웃었어요. 정보 수집하러 온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왜 왔어? 진짜 이유가 뭐야? 춘희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진실만 말했죠. 김철성에게서 도망친 것. 살고 싶었던 것.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김주임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다 똑같아. 춘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주임의 눈이 차가웠죠. 여기 와서 불쌍한 척하면서 혜택 받으려고 하지. 탈북민 지원금 받으려고. 집도 얻고 돈도 받고 편하게 살려고 온 거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춘희는 목숨을 걸고 왔어요. 지뢰밭을 넘었어요. 철조망에 온몸이 찢기면서 왔어요. 피를 흘리면서 기어왔어요. 그런데 불쌍한 척이라니요? 혜택 받으려고라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울긴 뭘 울어? 김주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동정받으려고? 그런 거 안 통해. 춘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죠. 눈물만 흘렀어요.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조사실에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춘희는 무너졌죠. 벽에 기대어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살고 싶어서 온 건데요. 그게 죄인가요? 누군가 다가왔어요. 같은 층에 사는 다른 탈북민이었죠. 30대 여자였어요. 짧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울지 마요. 저도 그랬어요. 춘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 여자를 바라봤죠. 처음엔 다들 의심해요. 원래 그래요. 스파이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한 달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2달도 걸리고요. 한 달이요. 춘희는 절망했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매일 같은 질문을 받고 의심받고 모욕당하면서요? 힘내요. 끝이 있어요. 그 여자가 춘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춘희는 혼자 남았어요. 복도에서 울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 춘희는 좁은 방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차가운 빛이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어요. 가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그것뿐이었어요. 진우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감옥이었죠. 북한의 감옥과 뭐가 다른가요? 진우도 결국 자신을 속인 거예요. 날 속였어. 춘희는 중얼거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또 다른 감옥으로 보낸 거야. 믿었는데. 진우에 대한 미움이 솟아올랐어요. 처음으로 믿어보려 했는데요. 철조망에서 자신을 구해줄 때, 따뜻한 손으로 상처를 감싸줄 때,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여기로 보내버렸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진우가 그리웠어요. 이상했죠. 미운데 보고 싶었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던 얼굴이 떠올랐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진우가 준 손수건이었죠. 피가 묻어 있었어요. 자신의 피였죠. 더러웠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빨래를 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간직하고 싶었죠. 그래도 그 사람은 진심이었을까? 춘희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죠. 그날 밤 진우와 함께 봤던 별이었어요. 같은 별이었죠. 진우도 지금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죠. 방 안은 고요했어요. 춘희의 목소리만 허공에 떠돌았죠. 춘희는 손수건을 베개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수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춘희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이 밤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죠.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아무에게도 한 적 없는 기도였어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한 달 반이 지났어요. 매일 반복되는 신문이 계속되었죠. 같은 질문, 같은 대답.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조사관들은 춘희의 말 하나하나를 기록했어요. 표정 하나, 눈빛 하나까지 살폈죠.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춘희는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만 말했어요. 같은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했죠. 언젠가는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믿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브로커 관련 추가 조사 결과 춘희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죠. 브로커가 이중 스파이였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춘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인 줄만 알았죠. 증거도 있었어요. 춘희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었죠. 최 과장이 춘희를 불렀어요. 리춘희 씨, 조사가 끝났습니다. 춘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끝났다고요? 정말이요? 꿈인 것 같았어요. 일단 정착센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과 한마디 없었죠. 하지만 계속 관찰 대상이에요. 그건 알아두세요. 관찰 대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직도 자신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죠. 춘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죠. 서울 성북구 정착센터. 춘희는 새로운 곳에 도착했어요. 합동조사센터와는 완전히 달랐죠. 담벼락은 낮았어요. 철조망도 없었죠. 건물 외벽에는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노란 해바라기와 분홍 장미였어요. 따뜻한 느낌이었죠. 춘희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쉴 수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밝았죠. 햇빛이 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형광등 불빛만 있던 조사센터와는 달랐어요. 벽에는 탈북민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죠. 희망이라는 글자가 적힌 그림도 있었어요. 춘희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개인실로 안내받았어요. 방이 넓었죠. 침대도 푹신했어요. 창문이 컸어요. 커튼을 열자 골목과 시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는 풍경이었어요. 담당 상담사가 다가왔어요. 30대 여자였죠. 눈이 부드러웠어요. 미소가 따뜻했죠. 조사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춘희 씨, 반가워요.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었죠.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여기는 감옥이 아니에요. 춘희 씨의 새 출발을 돕는 곳이에요. 춘희는 여전히 사람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조금 달라 보였죠. 진심이 느껴졌어요. 춘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적응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어 교육이 있었죠. 북한식 표현을 남한식으로 바꾸는 훈련이었어요.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부분이 많았죠. 춘희는 열심히 배웠어요. 생활 교육도 있었어요. 대중교통 타는 법, 쇼핑하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모든 게 새로웠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트라우마 치료였죠. 김철성의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어요. 하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직업 교육 시간이었어요. 춘희는 문화예술 수업을 선택했죠. 무용과 노래를 가르치는 수업이었어요. 수업 첫날이었어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강사였죠. 50대 여자였어요. 과거에 무용수였다고 했어요. 춘희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만수대 예술단에서 무용수였어요. 박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죠. 정말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춘희는 망설였어요. 오랜만에 춤을 추는 거였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춘희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북한 전통 춤이었어요. 손끝이 부드럽게 공기를 갈랐어요. 발끝이 가볍게 바닥을 스쳤죠. 팔을 펼치고 몸을 돌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춤추는 법을 잊지 않았죠.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수업을 듣던 다른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춘희를 바라봤죠. 넋을 놓은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춤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춘희 씨,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박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이 정도면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대에 서셔도 돼요. 춘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칭찬을 받는 게 어색했죠. 북한에서는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신감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착센터 근처에 작은 재래시장이 있었죠. 좁은 골목에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채소가게, 생선가게, 반찬가게. 냄새가 섞여서 풍겼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죠. 북한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시장을 돌아다닌 적이 없었어요. 장마당은 있었지만 이렇게 크고 북적거리지는 않았죠. 채소 가게 앞에 섰어요. 신선한 상추와 깻잎이 쌓여 있었죠. 춘희는 물건값을 깎는 법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정해진 가격대로 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아가씨,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이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였죠. 얼굴이 햇볕에 그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이 따뜻했죠. 네, 최근에 이사 왔어요. 춘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 그래? 어디서 왔어? 춘희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볼까요? 좀 멀리서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그래, 뭐. 다 사정이 있지. 아주머니가 상추를 봉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한 묶음을 더 넣어줬죠. 이건 서비스야. 새로 이사 왔으니까. 춘희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친절하다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춘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친절이었지만 마음이 뭉클했죠. 어느 저녁이었어요. 춘희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비닐봉지에는 채소와 두부가 들어 있었어요. 저녁 반찬을 만들 재료였죠. 골목길은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춘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무용 수업에서 칭찬받은 게 아직도 기분 좋았죠.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죠. 춘희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춘희의 발이 멈췄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이 목소리 알고 있었어요.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죠. 춘희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박진우였어요. 군복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안에는 흰 셔츠가 보였어요. 머리가 조금 길어져 있었죠. 군인 때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그날 밤 철조망 앞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춘희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어요. 감자가 바닥에 굴러다녔죠. 두부가 바닥에 뒹굴었어요. 하지만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온갖 감정이 밀려왔어요. 반가움, 그리움, 그리고 분노.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죠.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 여기 있어요? 춘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날 또 어딘가로 보내려고? 진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감자를 주워 봉지에 담았죠. 그리고 춘희에게 건넸어요.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죠. 거짓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믿었는데 안전한 곳이라며 또 감옥 같은 곳으로 보냈잖아요.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춘희 씨가 괜찮을까, 무섭진 않을까. 춘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죠. 연락처 알아내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알아내야 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춘희의 눈이 커졌어요. 진우가 자신을 찾았다고요? 일주일 동안 수소문했다고요? 왜 그런 짓을? 규정상 합동조사센터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건지 계속 고민했어요. 춘희 씨가 떠난 후 하루도 편히 잠 못 잤어요. 춘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진우의 눈가가 빨개져 있었죠.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춘희는 그걸 보고 말문이 막혔죠. 이 사람이 울고 있어요. 자신 때문에요. 둘은 골목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죠. 주황빛 불빛이 따뜻했어요. 저녁 바람이 차가웠지만 춘희는 느끼지 못했어요. 진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힘들었어요. 많이. 춘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죠. 오히려 편안했어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따뜻한 밥은 드셨어요? 엉뚱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이 춘희의 마음을 녹였죠. 춘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직은 낯설지만요. 여기 음식이 북한이랑 많이 달라서요. 다행이네요. 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해맑은 미소였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춘희의 마음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죠.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속인 게 아니었어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였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눈빛이 간절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춘희는 망설였어요.
마음은 만나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냥 춘희 씨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것뿐이에요. 춘희의 심장이 뛰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기가 먼저 물어버렸죠.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물론이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진우가 스스로 놀랐어요. 헛기침을 했죠. 다음 주 같은 시간 여기서요. 괜찮으시겠어요? 춘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춘희가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보니 진우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춘희도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진우는 혼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밤하늘이 맑았어요. 할아버지, 이게 사랑인가요? 진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함경도 출신이셨던 할아버지. 분단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실향민으로 평생을 사셨던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북에서 오는 사람들 만나면 잘해줘라. 그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야. 내가 못 만난 가족들이야.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고향 생각을 하셨어요. 북쪽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을 하셨죠. 진우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자랐어요. 진우는 손으로 자기 뺨을 때렸어요. 찰싹? 박진우, 정신 차려. 아직 경찰도 안 됐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미소가 얼굴에 번졌죠.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억지로 내려도 다시 올라갔어요. 다음 주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네. 진우는 행복한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어요. 춘희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거울을 봤죠. 뺨이 빨개져 있었어요. 귀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진정이 안 됐어요. 왜 이러지? 심장이 계속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쿵쿵쿵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진우가 준 손수건이었죠. 그날 밤 자신의 피로 물들었던 손수건. 이제는 빨아서 깨끗해졌어요. 하얀 손수건이 되었죠. 하지만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베개 밑에 넣고 잤죠. 이 사람, 진심이었구나. 춘희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죠.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날 밤 진우와 함께 봤던 별이었죠. 같은 별 아래 다시 만났어요. 운명 같았어요. 춘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죠. 악몽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김철성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따뜻한 눈빛이, 걱정스러운 표정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오늘 봤던 검은 코트 차림이 멋있었어요. 다음 주, 춘희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좋은 꿈을 꿀 것 같았어요. 봄이 왔어요.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했죠. 거리의 나무들에 새싹이 돋아났어요. 벚꽃 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했죠.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죠. 거리의 웃음소리가 늘어났어요. 춘희에게도 봄이 찾아왔어요. 진우와의 만남은 매주 계속되었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죠.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만나지 않는 날에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지 않는 날에는 문자를 보냈어요. 하루도 연락하지 않는 날이 없었죠. 진우는 군 전역 후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춘희를 만났죠. 힘들 텐데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춘희가 물으면 진우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춘희 씨 만나면 피로가 다 풀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춘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귀까지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죠. 진우는 춘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나만의 문화, 유행하는 노래, 맛있는 음식점. 춘희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죠.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어느 날은 노래방에 갔어요. 춘희는 노래방이 처음이었죠. 작은 방에 화면이 있고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는 게 신기했어요. 진우가 먼저 노래를 불렀죠. 음치였어요. 박자도 안 맞고 음도 틀렸죠. 하지만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춘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왜 웃어요? 진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니, 그냥 귀여워서요. 춘희가 솔직하게 말했죠. 진우의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진우가 특별한 곳에 가자고 했죠.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어요. 미소만 지었죠. 춘희는 궁금했지만 참았어요. 진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죠. 진우를 믿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탔어요. 1시간 정도 걸렸죠.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아직도 신기했죠. 도착한 곳은 한강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춘희가 두리번거렸어요. 진우가 웃으며 앞으로 걸어갔죠.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기대하세요. 언덕을 올라갔어요. 풀냄새가 났죠. 새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 춘희의 숨이 멎었죠.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죠.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춘희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입을 벌린 채로요. 예쁘죠? 진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북한에도 벚꽃이 있나요?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목이 메었죠. 북한에서도 벚꽃을 본 적이 있었어요. 평양의 모란봉에 벚꽃이 피던 날이 떠올랐죠. 아버지와 함께 갔었어요. 동생 춘하도 있었죠.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아버지가 춘하를 어깨에 태워주셨어요. 춘하가 꽃잎을 잡으려고 작은 손을 뻗었죠.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어머니도 웃으셨죠. 그때 모두가 웃었어요. 행복했던 기억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후로 아버지는 끌려가셨고 춘하는 굶어 죽었어요. 이제 그 누구도 없었죠. 춘희 씨?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춘희가 고개를 들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왜 울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진우가 당황했어요. 어쩔 줄 몰라 했죠. 손을 허둥거렸어요. 아니에요. 춘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죠.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가족들이요. 아버지랑 동생이랑 여기서 벚꽃 봤거든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진우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죠.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괜히 미안해요. 슬픈 기억 떠올리게 해서. 아니에요, 진짜로.
춘희가 억지로 웃었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곳 데려와줘서 정말 예뻐요. 가족들이랑 봤던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우 씨랑 같이 보니까요. 춘희는 진심이었어요. 슬픈 기억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죠. 진우와 함께라서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미래도 행복할 것 같았죠. 벚꽃 나무 아래 앉았어요. 돗자리를 깔았죠. 진우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과 샌드위치, 그리고 딸기가 들어 있었죠.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맛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진우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귀가 빨개져 있었죠. 춘희가 김밥을 한 입 먹었어요. 맛있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밥이 촉촉하고 재료가 신선했죠.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다행이다.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어요. 3번이나 만들어 봤어요. 춘희는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 정말 순수했죠. 자신을 위해 요리까지 배웠다니요. 3번이나 연습했다니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샌드위치도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비밀이에요. 진우가 윙크했어요. 춘희는 또 웃었죠. 진우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꽃잎이 도시락 위로 떨어졌어요. 분홍빛 꽃잎이 김밥 위에 앉았죠. 춘희가 그걸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분홍빛 꽃잎이 손바닥 위에서 빛났어요. 이 꽃잎처럼 예쁜 게 세상에 또 있을까요? 춘희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꽃잎을 바라보면서요. 있어요. 진우가 대답했죠. 춘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진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춘희 씨요. 춘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진우도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두 사람 사이를 춤추며 지나갔죠. 마치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구름이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벚꽃과 노을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었어요. 마치 그림 같았죠. 춘희 씨,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네. 춘희가 돌아봤어요. 진우의 표정이 진지했죠. 할 말이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죠. 춘희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뭔데요? 진우가 춘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죠. 흔들림이 없었어요. 춘희 씨 좋아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춘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죠. 뭐라고요? 좋아한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철조망에서 피투성이었던 춘희 씨를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죠. 이상하죠?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춘희 씨가요.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공부할 때도 온종일 춘희 씨 생각뿐이었어요. 춘희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죠.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울지 마세요.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요. 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가 춘희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죠. 부드러웠어요. 저도요.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춘희도 몰랐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저도 좋아해요. 춘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나만 사람이니까요. 믿으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적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춘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우의 눈을 바라봤죠. 진우 씨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따뜻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을 녹여줬어요. 얼어붙었던 마음을요.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정을 참는 것 같았죠.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게 전해졌죠.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춘희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따뜻했어요. 춘희도 진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진우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네, 저도요. 춘희가 대답했어요. 꽃잎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죠. 하늘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진우는 이제 춘희의 남자친구였죠. 그 말이 아직도 어색했어요. 입 밖으로 내면 얼굴이 빨개졌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매일이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진우 생각이 났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진우 생각이었어요. 꿈에서도 진우가 나왔죠. 온종일 진우 생각뿐이었어요. 진우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문자를 보내왔어요. 밤에는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문자를 보냈죠. 사소한 것 같지만 그 문자들이 춘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죠. 데이트도 자주 했어요. 영화관에 갔죠. 춘희에게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큰 화면에서 영화를 보는 게 신기했죠. 화면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음향도 대단했죠. 팝콘도 처음 먹어봤어요. 달콤하고 고소했죠. 진우가 큰 사이즈로 시켜줬어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춘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우는 그런 춘희를 보며 행복해했죠. 카페에도 갔어요. 커피는 북한에서도 마셔봤지만 이렇게 예쁜 카페는 처음이었죠. 조명이 은은했어요.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죠.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진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다 신기해요. 나만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춘희가 대답했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좋은 쪽으로요? 네, 좋은 쪽으로요. 훨씬 좋아요. 춘희는 진심이었어요. 나만 생활이 완벽한 건 아니었죠. 아직도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은 적도 있었죠.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진우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춘희는 또 악몽을 꿨죠. 김철성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손이 다가왔죠. 썩은 술 냄새가 났어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도망치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2시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죠. 이 시간에요?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어요. 춘희 씨, 괜찮아요? 갑자기 불안해서 전화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춘희는 놀랐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텔레파시라도 통한 걸까요? 악몽 꿨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길 수 없었죠. 그 사람이요? 그 대자요? 진우는 춘희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춘희가 털어놓았거든요.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진우에게는 말할 수 있었죠.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줬죠. 네.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에요. 밤이 늦었는데. 새벽인데요. 상관없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춘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죠. 정말 올까요? 30분 후 진우가 정착센터 앞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왔죠. 손에 따뜻한 우유가 들려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데워온 것 같았죠. 진우 씨,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사람 정말 왔어요. 새벽에요. 자신 때문에요. 진우가 우유를 건넸죠. 따뜻한 거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춘희는 우유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죠. 고마워요. 고맙긴요. 당연한 건데. 진우가 춘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아버지가 어릴 때 해주시던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그 사람 꿈 안 꿔도 돼요. 제가 지켜줄 테니까요. 춘희는 진우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죠. 안전했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았어요. 세상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았죠. 약속해요? 약속해요. 평생?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춘희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날 밤 춘희는 악몽 없이 잠들었어요. 진우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편안한 잠이었죠. 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벚꽃은 지고 연두색 새잎이 돋아났죠. 세상은 점점 푸르러지고 있었어요. 햇살은 더 따뜻해졌고 낮은 더 길어졌죠. 춘희의 마음도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사랑이 자라고 있었죠. 매일매일 조금씩이요. 하루하루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우가 있었으니까요.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었죠. 춘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죠. 더 넓어 보였어요. 더 자유로워 보였죠. 이 하늘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춘희는 미소 지었어요. 진심으로요. 입꼬리가 올라갔죠.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춘희가 철조망을 넘은 지 1년이 지났죠.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춘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죠. 북한식 말투도 많이 고쳤어요. 남한 생활에도 적응했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다뤘죠. 무엇보다 밝아졌어요. 웃음이 많아졌죠. 예전에 어둡고 불안한 눈빛은 사라졌어요. 진우도 변했어요. 경찰 시험에 합격했죠. 밤새워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정식 경찰관이 되었죠. 제복을 입은 모습이 멋있었어요. 어깨가 넓어 보였죠. 춘희는 그런 진우가 자랑스러웠어요. 첫 출근하는 날 춘희가 도시락을 싸줬죠. 오늘 첫 출근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요.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둘의 사랑도 깊어졌어요. 만난 지 1년이 넘었죠. 처음의 설렘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안정감이 더해졌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인지 알았어요. 춘희는 이제 무용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착센터에서 배운 실력을 살린 거였죠. 작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쳤어요. 북한 전통 춤과 현대 무용을 섞어서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춘희도 행복했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춘희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선생님, 또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춤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조르면 춘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음 시간에 또 하자. 열심히 연습해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춤을 췄죠. 배가 고파서요. 기쁨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요. 춤이 좋아서 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좋아서 추는 춤이었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추는 춤이었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죠. 진우의 월급과 합치면 둘이 살기에 넉넉했어요. 가끔 외식도 했죠. 영화도 보러 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바로 꿈꾸던 삶이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진우가 특별한 곳에 가자고 했죠. 또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어요. 눈을 반짝이며 웃기만 했죠. 춘희는 궁금했지만 참았어요. 진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어요. 서해 바다였죠. 해가 지기 직전이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춘희가 물었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눈빛이 그리운 듯 멀리 바라봤죠. 할아버지가 여기서 북쪽 바라보셨어요. 고향이 저쪽이라고 하셨죠. 춘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우의 할아버지, 실향민이셨던 분,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셨던 분이죠. 둘은 모래사장 위에 앉았어요. 돗자리를 깔았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어요. 철썩철썩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어요. 노을이 바다 위로 번져가고 있었죠.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진우가 가방에서 와인과 잔을 꺼냈어요. 그리고 작은 케이크도요. 춘희의 눈이 동그래졌죠. 이게 뭐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 특별한 날이에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춘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와인을 따랐어요. 잔을 부딪혔죠. 달콤한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노을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죠. 춘희 씨,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춘희가 돌아봤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춘희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설마요?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파란 벨벳 상자였어요. 진우가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작은 다이아몬드가 노을빛을 받아 빛났어요. 마치 별처럼요. 춘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죠. 춘희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라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철조망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춘희 씨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춘희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경찰이에요. 돈도 많지 않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진우가 춘희의 손을 잡았어요. 춘희 씨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평생 지켜줄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목이 막혀서요. 네.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네, 결혼할게요.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진우도 울고 있었어요. 진우가 춘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딱 맞았죠. 마치 처음부터 춘희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둘은 서로를 안았어요. 꽉 안았죠.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바쁜 나날이 이어졌죠.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정하고 청첩장을 만들었죠.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둘이 함께 웨딩 스튜디오에 갔어요. 사진을 찍었죠. 어색했지만 행복했어요. 춘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하얀 드레스가 눈부셨어요. 레이스가 섬세했죠. 긴 치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죠. 이게 정말 나인가요? 1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어요. 철조망에서 피투성이었던 자신, 지뢰밭을 넘던 자신, 두만강에서 얼음물에 젖었던 자신, 죽음을 각오했던 자신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고는요. 웨딩드레스를 입을 거라고는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살아있어서 감사했어요. 아버지, 춘아야. 보고 있어? 춘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늘에 계신 가족들에게요. 보고 싶은 가족들에게요. 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봄날이었죠.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진우가 고백했던 계절이었죠.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마치 하늘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예식장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하얀 장미와 분홍 백합이 향기를 뿜었어요. 춘희는 친구가 많지 않았죠.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착센터 이상담사가 울면서 축하해줬죠. 무용수업 박 선생님도 왔어요. 시장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왔죠. 큰 축의금 봉투를 들고요. 그리고 함께 조사받았던 탈북민 언니도 왔어요. 그 언니는 이제 남한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죠. 춘희야, 축하해. 정말 예쁘다.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우 쪽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죠. 할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군대 동료들과 경찰 동기들이 왔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휘파람을 불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문이 열렸죠. 춘희가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어요. 하얀 드레스가 햇살을 받아 빛났죠. 긴 베일이 뒤로 흘러내렸어요.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분홍색 장미와 흰 백합이었어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죠. 춘희는 천천히 걸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행복한 떨림이었죠. 진우가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춘희를 보자 미소가 번졌죠. 춘희가 제단 앞에 섰어요. 진우와 눈을 마주쳤죠. 둘 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주례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오늘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반지를 교환했죠.
진우가 춘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춘희도 진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죠.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해도 좋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춘희의 얼굴이 빨개졌죠. 진우가 춘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어요. 따뜻한 입술이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환호성이 울렸죠. 꽃잎이 뿌려졌어요. 분홍색 꽃잎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죠. 춘희는 울고 있었어요. 진우도 울고 있었죠. 하지만 둘 다 웃고 있었어요. 눈물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둘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였죠. 춘희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이륙할 때 심장이 쿵쿵 뛰었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신기했어요. 구름이 발밑에 있었죠. 마치 천국 같았어요. 춘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검은 화산돌이 해변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노란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렸죠. 모든 게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북한에는 이런 곳이 없었죠. 춘희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죠. 한 장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해변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맨발로 모래를 밟았죠. 부드러웠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죠. 진우가 춘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행복해요? 진우가 물었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춘희가 대답했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춘희 씨 덕분이에요. 진우가 춘희를 안았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죠. 춘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하지만 춘희는 진우의 품에서 따뜻했죠.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진우 씨. 뭐가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죠. 철조망에서 저를 발견해줘서,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저를 믿어줘서요. 진우가 춘희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저도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살아남아줘서, 저를 사랑해줘서요. 춘희 씨가 없었으면 제 인생은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눈빛만으로 모든 게 전해졌어요. 사랑이 전해졌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둘은 작은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죠. 크지 않았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춘희가 커튼을 골랐어요. 연두색 커튼이었죠. 진우가 가구를 조립했어요. 손재주가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함께 집을 꾸몄어요. 둘만의 보금자리였죠.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아침마다 춘희가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였죠. 진우가 맛있게 먹었어요. 설거지는 진우가 했죠.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춘희와 진우는 베란다에 서 있었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저 별 기억나요? 진우가 물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죠. 처음 만났던 밤에 봤던 별이요. 춘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요. 철조망에서 구출된 후 봤던 별이었죠. 군용 침대에 누워서 봤던 별이었어요. 그날 밤 진우가 말했죠.
앞으로는 무섭지 않을 거라고. 지켜주겠다고요. 그 말이 춘희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 약속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진우가 춘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평생 지킬게요. 죽을 때까지요. 아니, 죽어서도요. 춘희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 이제 지겨웠거든요. 행복한 눈물은 충분히 흘렸죠. 저도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어디도 안 가요. 둘은 서로를 안았어요. 별빛 아래서요. 따뜻한 봄밤이었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꽃향기가 났죠. 춘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같은 하늘이었죠.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철조망을 넘던 밤에 보던 하늘과 조사센터에서 울며 보던 하늘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보는 하늘이요. 모두 같은 하늘이었어요. 하늘은 어디서나 똑같았어요. 별도 똑같았죠. 달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1년 전 춘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철조망을 넘었어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지뢰밭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두만강에서 익사할 줄 알았죠. 철조망에서 총에 맞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기적처럼요. 그리고 사랑을 만났죠. 진우라는 사람을요. 춘희의 삶을 바꿔준 사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사람. 악몽에서 깨워준 사람. 눈물을 닦아준 사람. 웃음을 되찾아준 사람.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요. 춘희는 미소 지었어요. 진심으로요. 이제 춘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밤에 잠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요.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었죠.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있었어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진짜 행복이요. 북한에서는 몰랐던 행복. 상상도 못했던 행복. 이제야 알게 된 행복이었죠. 춘희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우도 춘희의 손을 꽉 잡았죠. 놓지 않겠다는 듯이요. 둘은 함께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따뜻한 봄날 아래서요. 영원한 사랑을 안고요. 앞으로도 함께요. 영원히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